자, 마지막으로 하드베이트입니다. 이 하드베이트 중에서도 미노우나 바이브 그리고 메탈의 경우에는 물고기와 가장 흡사한 채비로 물고기한테 의심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미끼이기 때문에 바늘과 웜을 결합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편리함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광어루어 채비편이기 때문에 플로팅 미노우나 다른 미노우는 빼고 물에 가라앉는 싱킹 미노우, 그리고 물에 가라앉으면서 떨림이 좋은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꼬리에 스핀이 있는 스핀 바이브, 그리고 비거리와 침강 속도가 매우 빠른 메탈 지그, 그리고 스푼,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미노우류 같은 경우는 이 바늘이 3방향으로 되어 있는 트랩브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히나 메탈이나 스푼의 경우 밑걸림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런 트랩브룩을 제거하시고 외바늘인 이런 어시스트 훅을 다시는 게 또 밑걸림을 피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드베이트류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선호순위, 제가 가장 광어 잡을 때, 광어루어 낚시를 할 때 선호하는 하드베이트는 1순위는 스푼, 그 다음 2순위 메탈, 3순위 바이브, 4순위 싱킹 미노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의 성향과 그런 낚시의 재미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일단 비거리 같은 경우는 스푼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푼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고 이런 것보다는 길이가 좀 짧고 두께가 두꺼운, 굴곡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보통 길이가 짧고 두께가 좀 두꺼운 것이 비거리가 좋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바람 저항을 적게 받고 좀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무게 대비해서 비거리가 아마 루어 낚시를 하는 거에 있어서 비거리가 상당히 가장 좋은 채비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브류 같은 경우는 바람 저항을 좀 받는 편이고, 또 스핀 바이브 같은 경우는 던졌을 때 스핀이 조금 회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는 좀 보통이고요. 싱킹 미노우도 마찬가지로 메탈과 같이 꽉 찬, 그리고 밀도가 좀 높은 그런 채비가 아니고 안에가 좀 비어있고 공기 저항력을 좀 많이 받는 채비이기 때문에 싱킹 미노우나 바이브 같은 경우는 미노우류 계열은 비거리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푼과 메탈을 먼저 쓰고 갯바위나 방파제는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비거리가 짧은 바이브나 싱킹 미노우 같은 경우는 사용을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링 속도도 메탈은 매우 빠른 편이고요. 스푼도 상당히 빠른 편이지만 스핀 바이브는 좀 내려갈 때 이렇게 좀 스핀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폴링이 늦는 상황이고요. 싱킹 미노우도 마찬가지로 안에가 좀 비어있는 상황이, 공기가 들어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폴링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스푼은 상당히 쌉니다. 하나에 보통 몇백 원에서 1,000원, 비싸봤자 2,000원 이내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메탈 같은 경우도 좀 싼 거는 1,000원 이내, 그리고 비싼 거는 반대로 몇만 원씩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싼 것도 있고 매우 비싼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브도 마찬가지로 싼 거는 1,500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신에 좀 바람 저항이 적고 비거리가 좋은 바이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4, 5천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싱킹 미노우 같은 경우도 바람 저항이나 어떤 레틀의 이동 유무, 그리고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좀 좋은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매우 비싸기 때문에 비거리와 가격에 있어서 어떤 좀 단점이 많은 채비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생긴 거로만 봤을 때는 싱킹 미노우처럼 정말 물고기를 닮은 것처럼 좋은 또 채비는 없습니다. 밑걸림 같은 경우는 아까 트랩브룩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트랩브룩을 둘 다 빼고 어시스트 훅을 달았을 경우, 외바늘을 달 경우에는 지그헤드보다도 어떻게 보면 밑걸림이 더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밑걸림은 상당히 낮고요. 스핀 바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스핀이 달려있고 보통 또 각도가 많이 이제 꼬리는 위쪽으로 돼 있고 바닥에서 이제 바다 물속이라고 했을 때 바이브 같은 경우는 꼬리가 좀 위쪽 수면 쪽으로 향하고 입이 이제 앞쪽으로 보통 향하기 때문에 바늘보다 입이 보통 이제 앞에 땅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걸림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싱킹 미노우 같은 경우는 트랩브룩을 2개 이상, 3개까지도 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걸림이 좀 많이 심한 채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베이트의 액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트리브 같은 경우는 던지고 일정하게 감는 액션을 얘기합니다. 리트리브. 그래서 지깅 같은 경우는 쭉쭉 당기거나 아니면 옆으로든 위로든 길게 당기는 그런 액션을 설명드리고요.
트위칭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로드를 좀 짧게 이렇게 쳐서 툭툭툭툭툭 치는 어떤 그런 액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드래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질질질 끌고 오는 어떤 그런 액션이기도 한데, 리프트 앤 폴링, 한번 채비, 바닥에 있는 채비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고 또 리프팅 시키고 올리고 가라앉히는 이런 올렸다 내리기 스테이. 어떻게 보면 액션은 움직이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을 주고 난 후에 아니면 던져놓고 난 후에 좀 기다리는 액션, 기다리는 그런 거를 이제 스테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선호하는 순이고요. 스푼, 메탈, 바이브, 싱킹 미노 이런 순으로 제가 선호하는 챕이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강추 액션, 스푼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감는 리트리브만 해주셔도 입질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보조 액션으로는 릴링을 한두 바퀴 하고 대기하는, 스테이하는 그런 액션 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릴링을 조금 할 때도 입질을 받고 스테이하면서 쪼쪼쪼쪼 떨어질 때 스테이하는 액션에도 입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리트리브, 천천히 감는 액션, 그리고 한두 바퀴 감는 릴링, 그리고 대기하는 스테이 액션에 스푼은 좀 좋은 광어 입질을 받았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아무래도 이동하는 그런 액션을 좀 주다 보니까 광어 같은 경우는 위아래 액션보다는 이제 옆으로 턱탁탁 치는, 로드를 치는 그런 트위칭 액션의 입질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앤 폴, 위로 이제 올려서 이제 폴링, 떨어지는 그런 액션에도 광어가 상당히 잘 물기 때문에 메탈 같은 경우는 이 트위칭과 리프트 앤 폴을 잘 섞어서 하시면 광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시고종들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스핀 바이브 같은 경우는, 바이브랑 스핀 바이브 같은 경우는 리트리브에도 액션이, 떨리는 액션이나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리트리브만으로도 액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좀 약간의 위아래 좀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좀 힘없이 이렇게 물고기가 떨어지는 그런 폴링 액션에도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천천히 감아주는 리트리브 액션에, 그리고 리프트 앤 폴 가미하신다면 또 스핀 바이브와 바이브에 또 좋은 입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킹 미노인데, 싱킹 미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좀 액션을, 여러 가지 액션을 좀 섞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트위칭 액션 툭툭 쳐주는, 이제 좀 약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트위칭 액션을 좀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조합, 뭐 여러 가지 이런 릴링 앤 스테이, 리트리브, 뭐 트위칭 액션 여러 가지 섞어 주신다면 또 싱킹 미노로도 아주 재밌게 또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레벨, 이제 초보자 눈높이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리트리브가 주가 되는 이런 스핀 바이브가 좀 가장 운영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푼, 리트리브랑 어떤 릴링 앤 스테이를 가미하는 이런 스푼이 좀 운영하기 또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메탈도 좀 쓰시다 보면 리프트 앤 폴 하시면서 트위칭 액션을 좀 적응되시면 좀 쉽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액션을 좀 줘야 되는, 수동적으로 액션을 줘야 되는 챕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싱킹 미노 같은 경우는 좀 더 메탈보다도 조금 더 격한, 아니면 좀 더 수동적인 액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 레벨은 어렵다라고 제가 판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베이트나 하드 베이트 어떤 여러 가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채비를 쓰시다 보면 유독 또 재밌고 좀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채비도 2020년도에는 많은 광어 입질 받고 정말 큰 광어들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아마 광어루어 낚시의 포인트와 물대로 한 편 만들어 드릴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초편과 장비편을 아직도 못 보신 분은 한 번 더 검색하셔서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채비편 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는 광어루어 낚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낚시 영상은 비밀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